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선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초입니다. 저는 그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가 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그 강의 일정이나 이런 걸 좀 연기가 돼 있었고요. 이런 와중에 그 모 기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문체부 산하의 이제 정책연구소 같은 경우였는데, 이곳은 우리나라 체육 정책을 만드는 곳이라고 하네요. 그곳이 바로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서 어떤 연구원께서 전화가 오셨는데, 그 스포츠 과학이라는 그 개간지가 있답니다. 그곳에는 뭔지, 여기는 우리나라의 그 논문 형식으로 해서 우리 체육계의 교수들, 학자들이 그 내용들을 기고를 하는데, 저한테 여러분들이 추천을 해서 코로나 19에 대한 내용, 그로 인한 학생, 운동선수에 대한 어떤 방향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기고 좀 부탁, 집필진을 들어오라고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또한 뭐 학자도 아니고 이런 쪽에서 좀 어리둥절했었는데, 그 분께서 제 이영선의 성동도 칼럼을 다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정도의 그 내용들이라 그러면 여기에 우리 그 개간지에 접목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고 해서 좀 승낙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저 또 뭐 이번 기회에 뭐 제 칼럼 한번 써보겠다고 해서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가 엊그저께 좀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집필지를 보니까 뭐 제가 여기 끼어야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었어요. 그래서 뭐 요번에 차기 대한 체육 학회장도 계시고요. 뭐 유수의 그 집필진 학자들이, 유수의 학자들, 유명하신 학자들이 집필진에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뭐 그 내용은 그 내용이고, 제가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한 내용을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부터 이게 장기화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 학생 체육에 대해서도 이게 과거 관점들이 좀 생각을 하다가 이거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 않겠나, 이런 좀 고민 속에서 기고를 하게 됐고, 저도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 즉슨 뭐냐면, 그동안 우리 정부가, 그다음에 우리 일반 정부를 떠나 우리 일반 국민들이 너무 이게 코로나를 너무 만만하게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체육계 또 마찬가지죠. 저는 그 지난 2월 달입니다. 그 구정 전쯤 됐을 거예요. 이게 코로나가 장기화가 가겠다는 생각을 왜 들었었냐면, 그 당시에 그 중고 탁구 연맹에서 대회를 유치를 했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심각성에서 연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에 얼마 있다가 국방부에서는 우리나라 예비군 훈련을 무기한 연기를 했어요. 왜 그럴까? 전 이제 좀 많은 생각을 했죠. 이게 바이러스가 옛날에도 메르스도 있고 여러 가지 전파력이 있었지만, 이게 날씨가 따뜻하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들의 생각이, 국방부가 예비군을 무기한을 연기한다? 그래서 저도 좀 예감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이 코로나19에 대한 바이러스에 백신이 없었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근데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이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백신도 없고. 근데 그때 우리 애들 방학 때였단 말이에요. 계약을 뭐 1, 2주 연기하면 되겠지. 그다음에 그래서 그 당시에 2주간이라는 내용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러나 그 이후로 이게 전파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등교 계약이라는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언제 계약을 하나, 언제 계약을 하나, 언제 학교를 가나, 이게 마무리가 된 게 5월 말 정도부터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태의 심각성인데, 중요한 건 그래요. 제 생각에는 일반 사람들이야 거리를 안 나가게 돼 2m 유지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지만, 우리 학생, 특히 체육계 애들은 몸으로 부딪히잖아요. 그라운드에서 생활을 해야 되고, 특히 격투기 같은 게 몸으로 부딪혀야 됩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어느 누가 이거에 대책을 마련한 사람들이 없었죠. 첫째, 저 자체도 마스크 쓰는 방법도 몰랐었거든요.
그 한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질 나쁜 친구를 동반자 삼아 백신이 나올 때까지 당분간 동거 기간이 길어질 것 같다. 이 동반자는 코로나19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오늘 내용을 언급하는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생 선수들의 새로운 지표는 내용이라고 해서 오늘은 방송을 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코로나가 내용은 우리 일상 문화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 단체 문화가 사라지게 됐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공연장 문화가 이제 사라지게 됐죠. 그 다음에 하늘길이 단절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그동안에 우리 인류 역사상의 책자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어떤 바이러스가 있다 한다 하더라도 종교적인 제한은 없었어요. 근데 이 바이러스는 종교 활동 제한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심각한 거죠. 그로 인해서 세계대전 이후 한 번도 연기되지 않았던 올림픽마저도 연기하게 되었잖아요. 이 바이러스 자체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요? 특히 뭐 일반 생활에 대한 내용들은 뭐 신문지상에 언론지상 매체에서 다 언급하니까 뭐 차치하고요. 특히 우리 체육계 같은 경우에는 단체 훈련이 주 종목이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단체 종목을 하게 되면 집합 생활을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있는데, 대부분 정부에서는 집합 명리 금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로 우리 체육 관계자는 직격탄을 맞고 한숨을 쉬고 있는 입장입니다. 특히 겨울이면 우리나라가 또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겨울이면 따뜻한 곳으로 이동을 하고 전지훈련을 갑니다. 동계훈련을 가는데, 이 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해서 동계훈련에 또 문제점이 좀 발생할 것 같아요. 왜냐면 단체 훈련을 할 수가 있을까 또 생각이 들고, 우리 특히 야구 종목 같은 거 해외로 전지훈련을 많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나라는 괜찮다 하더라도 상대방 국가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입국을 거부한다고 생각한다면 문제점이 또 전지훈련에 문제점이 생기죠.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대책점이 좀 생겨야 되는 건데, 우리가 많은 점이 이제 구비 매뉴얼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나오는 공문들을 보니까 매뉴얼 자체가 별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서 이번 기회로 해갖고 학생운동부의 문제점의 원초적인 문제점을 점검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태로 인해서 일부 교육 관계자들은 이번 기회에 학생 선수들의 운동부들의 문제점에 대해 원칙적인 문제점을 점검해야 될 시간이 아닌가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정부는 공부하는 운동선수 배출이라는 슬로건으로 체육청 측이 변화를 시키라는 마당인데요. 이번 기회에 학생 선수들 또한 운동선수이기 이전에 학생 신분이기에 학생들처럼 방학 중에는 개인 생활을 하고 개학 후 운동부에 합력하는 게 어떡하나 하는 내용들을 좀 말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숙이나 단체 훈련을 못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데 굳이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특히 학교장 같은 게 그런 부담을 왜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방학할 때 단체 훈련 하지 말고 개인 생활해. 뭐 이런 갖고다 이제 계약되면 그때 합류해. 이런 내용들을 아마 좀 연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학교 체육 매뉴얼이 정립이 시급하다는 내용들. 뭐 이번에도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뭐 2028년도 신학기 개학 추진 연기에 따른 학교 운동부 운영 지침안 내 내용을 한번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별다른 내용 없어요. 지도자는 출근해서 애들하고 모니터링 하려는데, 지도자가 어느 학교는 출근을 시키는 학교 있고 어느 학교는 뭐 출근 안 시키는 학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또 이건 또 지방에 있는 그 공문인데요. 4월 14일자 공문이에요. 여기는 코로나19 종료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단체 훈련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코로나19는 종료가 언제 될지 몰라요. 그럼 단체 운동하지 말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런 공문의 문제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시도별로. 그러면 대안이 뭘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정부에서는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스포츠 클럽이 대안이라는 이런 얘기, 뭐 급부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해 스포츠 혁신위에서 출범시켰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 내용대로 가지 않겠나? 그 매뉴얼대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변화가 있죠. 특히 교육계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신조어가 생겼어요. 등교 계약이라는 신조어가 탄생이 되었어요. 근데 이 등교 계약이라는 내용이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등교 선택권이라는 단어가 또 급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등교 계약이라는 단어도 옛말이 됐죠. 왜? 등교 선택권은 내 몸 아파 학교 안 가면 됩니다. 왜? 아이들 건강이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 전파 바이러스를 옮기지 말고 집에 있는 게 더 낫다. 이게 여기서 쉽게 얘기해서 등교 선택권이라는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학교 측이 학교장은 이렇게 하겠죠. 학교 내 훈련 시간은 최대한 줄이라고 할 거고요. 그 대안으로 인해서 스포츠 클럽의 전원을 대안으로 부과시키는 게 학교장도 좋아할 것 같아요. 뭐 일부 교육부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도 내려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지난번에 이영선의 성도 칼럼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잖아요. 예전에 뉴욕타임즈에서 이런 내용들이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세계는 코로나 전과 후로 나눌 것이다. 그 다음에 체육계에는 아직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뉴욕타임스에서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대를 분리하고 앞으로는 코로나 이전의 세계는 이미 끝났다. 코로나 전 시대는 잊어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거는 코로나19 사태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 이유는 바이러스의 그 백신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을 만들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속된 말로 코로나19라는 상황만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전 세계 대통령이라는 트럼프도 정책을 만들려면 코로나19에 재가를 받아야 될 입장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코로나19는 당분간 백신이 나올 때까지 우리와 같이 가야 될 괴물과 같은 질이 나쁜 동반자하고 가야 될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체육 관계자 여러분들 코로나19를 너무 만만하게 상관하다가 큰 코 다칠 수가 있으시니까 코로나19에 대한 이거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학생 선수의 정확한 매뉴얼을 만드시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선의 성동원도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